슬라이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6시 돼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패스토피지올로직 CPB 관련돼서 이 패스토피지올로직과 관련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참 제 목소리가 조금 목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 전에 수술했던 환자거든요. 캐비지가 했고 믹소마가 있어서 제거를 했고, CKD가 있었고, 그다음에 ARDS가 있는 이 남자 68세 정도 되는 남자분이십니다. 근데 이 환자 이게 수술 중에 이게 좀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수술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혈압이 30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됐습니다. 민 프레셔가. 그래서 이때 또 왜 그러나 그래가지고 뭐 처음에는 이제 페닐레프린으로 저는 주로 이렇게 뭐 500cc에 해가지고 드로핑을 하거든요. 그래도 혈압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노에피네프린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것도 주다가 이것도 또 안 돼서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바소프레신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는 따로 하다가 안 돼서 노에피네프린과 바소프레신을 또 같이 주고 있었어요. 그래도 혈압이 30에서 잘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큰일이네 이거 어떡하지? 혈압이 낮고 당연히 플루는 이제 이거보다는 이 정도보다 더 높게 유지를 했습니다. 이 혈압이 낮으니까 SBR 자체가 낮으니까 이제 플루 자체는 평상시보다 더 많이 가게 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 게 마취과에 아트리알 라인이 잘 개통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거를 한 2번 정도 했는데 괜찮다고 했고 근데 이제 CKD 환자긴 했는데 소변이 또 나오고 있고 잘 그다음에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도 50 이상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일단은 마취과하고 서전한테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 혈압이 계속 유지가 잘 안 된다. 약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일단은 해야지 어떡하겠냐고 그냥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소플레직 신드롬인가? 그러고 막 의심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 처음에 이제 랩을 봤더니 엑소시스는 아닌데요. HCO3만 약간 떨어져 있어서 KH당 해가지고 그 3개를 줬습니다. 3개. 60ml 이퀴발런트를 일단 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스테로이드를 줬습니다. 추가로. 원래 프라이밍 했는데 추가로 또 줬거든요. 그런데도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이 약이 전혀 듣질 않는구나 그러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프라이밍을 다 하고 무혈 수술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헤마토크릿이 한 24% 정도 됐으니까 이 점도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근데도 혈압이 너무 안 올라가니까 제가 그래서 아 이게 좀 더 점도를 올리자 그래서 팩셀 한 파인트를 안 줘도 되는데 줬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가야 되겠다. 수술 끝날 때까지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만약에 바소플레직 신드롬이라 하면 메틸렌블루라든가 이런 걸 주면 될 텐데 그게 병원 내 일단 없고 그 약을 순차적으로 페닐레프린부터 바소프레신까지 써봤는데도 전혀 효과가 없고 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중에는 스트레스가 이제 엄청 좀 많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안 올라가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스템 인플라메이터리 레스폰스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바소프레직 신드롬이냐 이거 가장 의심되는 부분이긴 했는데 이것도 약을 써도 안 되니 지금 해결 방법이 없고 그다음에 또 스테로이드도 코르티코스테로이드도 줬는데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펄스틸로 뛰다가 넌 펄스틸이라서 그런 건가 이래서 영향이 있나 CKD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심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34도 정도 마일드하게 하이포소미아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좀 더 낮췄습니다. 온도도 32도로 낮추고 그다음에 24%니까 이게 과도한 혈이석 때문에 혈압이 떨어졌다 이렇게 또 판단하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정상이고 리얼스도 정상이고 소변 배출도 정상이고 그래서 이거 수술이 마무리 끝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고 이 약은 거의 끊었습니다. 이게 더 줘봐야 그 이 혈류가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같은 게 안 되거나 이러면 더 문제가 될 것 같아 갖고 약은 아예 끊었습니다. 끊어도 별 없이 30대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약은 다 끊었고요. 그래서 재가온 과정에서 이제 또 이게 또 리바운드 되면은 또 혈압이 또 급작스럽게 올라갈 수도 있는 어떤 이런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도 ACC 어프 후에 이게 그 라디알 아테리하고 피뭝라 아테리는 그 나중에 잡았고요. 그다음에 이 루트 프레셔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어요. 그 뭐 라디알 아테리는 계속 뭐 30대로 뭐 이 볼륨이 들어갔는데도 이게 펄스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라디알은 이제 펄스 따라 이렇게 잘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게 아트리알 라인에 뭔가 라디알 아테리에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좀 그랬고, 이게 뭔가 전반적으로 좀 이 혈압이 잘 유지가 되지 않는 그 바소플레직에 가까운 이런 상태를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DO2를 계산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혈압이 낮으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니 그 DO2를 계산을 했을 때 뭐 그 정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소 전달은 일단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고, 뭐 DO2 검사하는 거는 그 뭐 다 선생님들한테도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칼큘레이터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사용하셔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실제 랩 검사에서도 락테이트 상승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볼릭이라는 거 이런 건 없었고, ABJ는 좀 더 자주 했습니다. 한 15분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자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근데 유린 아웃풋도 괜찮고 30이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혈압은 포기했습니다. 혈압은 아무것도 뭐 되지가 않아서 혈압은 포기했고, 유린 아웃풋 됐고, 뭐 니얼스 머리 쪽 가는 거 정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낮은 SBR 상태로 홈플로우 충분히 유지되고 DO2도 괜찮다고 이제 그 판단이 됐고, 그래서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리워밍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뭐 또 끝난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계속 30, 체온이 됐는데 오히려 20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혈압이. 이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고 라인을 괜찮냐고. 괜찮대요. 그래서 20대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뭐 나교수님도 바스플레익 신드롬이냐 저희 교수님도 그러시길래 모르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닝 과정에서 이 정상적이 않아서 여기를 일단은 그 루트 캐뉼라가 카드 플레이즈 때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프레셔 라인을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위닝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펌프 위닝은 잘 됐어요. 문제 없이 또. 그 위닝은 없고 끝났고, 그리고 또 나가서 머리 걱정했는데 이것도 잘 깨어났습니다, 환자가. 그 희한해서 지금 이거를 찾아보다가 그 헨슬리 책에 보면은 이 얘기가 있어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하도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그 한 2시간 동안 엄청나게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일단은 약을 아무리 고용량을 써도 SBR 자체가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얘는 포기하고 이 DO2 기반으로 펌프를 운영을 하라고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소 전달이 그 DO2 기반이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혈압 자체가 이제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아무리 많이 써도, 근데 이거 약을 너무 많이 써서 결국에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결국에 또 환자가 더 나빠지는, 약을 너무 또 용량을 늘려서 쓰게 되면. 그래서 이 완전히 바꿔서 약은 자체는 다 꺼버렸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패소피지올로직 관련된 CPB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워낙에 이게 사람과 기술로 봤을 때 이게 기술 발전이 훨씬 더 좋아서 지금 현재 그 환자의 상태가 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아는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그 회로의 디자인이라던가 그다음에 그 뭐 서킷만 해도 이 안에 어떤 코팅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액 손상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생리학적 어떤 손상들이 더 줄어들게 되고, 이게 기술의 발전이 점점 있으면서 장비도 더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현대 심장 수술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이런 이제 이런 기술의 발전이 가장 크게 지금 이 심장 수술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이제 어떤 기술이라던가 지식 이게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CPB 이후에는 여러 가지 그 마이너한 또 메이저한 이런 컴플리케이션이 이제 관찰이 되고 있고, 결국에 이런 어떤 문제들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그 휴먼 에러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기술은 많이 발전했는데도 지금도 그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는 그 휴먼 에러가 아직도 더 많이 개입을 하게 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CPB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메이저한 이제 피지올로직 이런 어떤 치매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박동성이 사라집니다. 이 플로우가 물론 이제 박동성을 만들어주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줘서 하는 병원도 계신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센트리퓨갈이나 뭐 롤러펌프, 이 롤러펌프라고 그래서 이게 박동성은 아닙니다. 이게 다 뭐 약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다 펄스트리고의 롤러는 그 롤러를 이용해서 박동성을 주는 그 시스템을 모드를 사용하면 그건 이제 그거는 박동성일 텐데 근데 블러드 플로우의 패턴 자체가 이 펄스트릴이 아니기 때문에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프레셔도 이제 민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생기게 되고, 이걸 펄스틸리티를 제거하고 혈류 속도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가장 큰 게 이제 미세순환이 혈류 분포와 이제 조직 산소 전달 자체가 이제 그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가장 큰 이게 병태 생리로 나와 있고, 그 이런 어떤 넌 펄스트릴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관류가 펄스트릴에 비해 저하가 되고 특히 이제 심장이라든가 이제 뇌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일부 장비는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고 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부산 양산대에서 아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은 이제 아마 이 펄스틸이 아닌 넌 펄스틸로 컨티뉴스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페이스와 이 블러드가 이 서페이스하고 어떤 시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회로라던가 이런 회로의 이런 표면들의 어떤 코팅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서 이 가장 큰 게 이제 예전에는 그 플래틀릿 자체가 상당히 그 펌프를 운영을 하게 되면 코팅 자체가 없었을 때는 그 플래틀릿의 그 수치가 거의 50%까지 감소를 합니다. 이게 뭐 그 실험 결과에 나왔는데 만약 10만이다 그러면 5만까지 떨어지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렇게 많이 지금도 떨어지긴 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뭐한 20, 30% 정도는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플레이틀렛의 그 수치 감소가 그만큼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해서 근데 출혈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이 줄겠죠. 그래서 인공 표면이라든가 튜빙 또 산화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다 코팅이 되어 있고 이제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혈액이 이제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shear 스트레스로 인해서 혈소판이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응고인자가 이제 소모가 됩니다. 이거는 펌프를 시작하자마자 그 튜빙이라든가 회로에 이제 혈액이 접촉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염증 반응을 이제 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이 심장 수술에서 체내순환이라는 거를 활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최소화시킬까가 가장 이렇게 큰 이제 그게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혈액 응고 장애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블리딩 텐던시가 있겠죠. 그다음에 어떤 그 염증으로 인한 어떤 사이토카인의 증가로 인한 이 SIRS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심장의 박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혈압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상당히 많은 양의 그 바소프레서를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결국에 그 혈관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심장에도 이 박동으로 무리가 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 말초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폐기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심장 수술을 함으로써 심폐기를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큰 거는 히모다일루션일 겁니다. 이거 히모다일루션은 이게 장점과 단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단점으로는 프라이밍 솔루션으로 인해서 혈액이 이제 희석이 되면 그 히마토크릿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헤마토크릿이 감소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로 인해서 또 조직의 산소가 그 적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인한 이제 조직의 저산소증, 그다음에 당연히 또 출혈 위험이 증가를 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수혈의 필요성의 증가 등이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가장 좋은 게 물론 CPB를 안 하면 제일 좋겠죠. 이런 증상들이 CPB로 인해서 대부분 발생하는 거니까. 하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회로를 최소화하거나 아니면 짧게 하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칠 겁니다. 소아도 마찬가지 성인의 어떤 환자의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 따라서 이 회로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더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일단 수술이 빨리 끝나야 되는 겁니다. 수술이 빨리 끝나야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접촉의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수술의 길어짐에 따라 이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 수술을 빨리 끝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서전의 역량이죠. 그건 저희 역량은 아닐 거고. 네, 그런 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 그 어떤 시스템 스트레스 리스폰스와 그다음에 인플레이메이션의 이제 이런 관계에서 이 CPB는 이제 면역계와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이제 활성화시킵니다. 이제 되면서 인플라메이션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염증 이제 매개물질은 뭐 인터로킨 6라든가 뭐 티슈 팩터라든가 뭐 TNF 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에서 분비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종이라든가 그다음에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한 경우에는 이 다장기 부전 그리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에크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크모도 체외 순환이기 때문에 이 에크모도 오래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이제 다장기 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뭐 CKD 환자라든가 뭐 아예 이제 뭐 CRF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더 이게 빨리 이 진행이 될 겁니다. 모탈리티도 훨씬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정도의 이제 하이퍼서미아와 이제 어떤 그런 그 체온을 올리는 과정에서도 이런 이상 소견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외순환사는 이제 좀 많이 이해를 하고 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것도 경험했던 이제 그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이제 당황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CPB 동안에 이제 어떤 그 서큘레이터리 컨트롤 관련돼서 이 카디악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이 결국에는 이 심장은 이제 카디악 아웃풋 자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하트레이트하고 스트로크 볼륨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심장은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게 하트레이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 같은 경우는 이거는 펌프의 이제 RPM으로 이제 조정을 하게 되고 롤러 같은 경우는 이 튜빙의 사이즈, 그 하우징에 들어가는 튜빙의 사이즈에 이게 RPM을 곱하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해주게 되는데 이 카디악 아웃풋은 이제 펌프 플로 레이트,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수준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줄 수 있는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이 비너스 리턴으로 제한이 됩니다. 비너스 리턴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롤러 그 회전에 의한 RPM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번에 온라인에서도 그 가장 얘기 나왔던 게 그 드레인은 이거는 심폐기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아산이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드레인의 캐뉼레이션 자체는 서전이 얼만큼 잘 해주냐에 따라서 이 환자의 그 상태가 이것 때문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드레인 자체가 안 되면 수술 자체를 진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세종에서도 교육받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소아 관련돼서는 드레인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전분들은 다 드레인을 다시 확인을 하고 다 될 때까지 확인하고 펌프를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레인이 가장 중요하고 근데 이제 뭐 이 드레인을 캐뉼레이션을 뭐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잘 못 해줬는데 그냥 돌리라고 하면 이 계속 이제 그 환자는 이대마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할 수가 없으면 결국에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지게 되면 항상 이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혈압이 떨어지게 되고 혈압이 떨어지면 그 쭉 기전들이 나오죠. 이제 압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그 우리 뭐 캐로티드라든가 에오틱 아치라든가 그다음에 키드니에서 그 압력 중추들이 발현이 되면서 이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소듐을 더 땡겨오고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그 소듐을 땡겨서 물을 혈관 쪽으로 땡겨오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게 계속해서 혈압을 이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해주지 않으면 그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 이제 장기 이대마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장기 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기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드레인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환자가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이제 당연히 서전도 수술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드레인 자체가 안 되면 그 말씀드리지만 드레인이 안 되면 뭐가 활성화된다고 그랬죠? 컬레터럴 플로우가 이제 확장이 확 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5% 정도 되거든요. 3%에서 5%. 컬레터럴 플로우가 우리 순환에서 이건 생리적으로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드레인이 안 되는 TPB 과정에서 드레인이 안 되면 이게 한 20%, 30%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드레인이 안 되는 원인 하나만은. 일반적으로 벤트가 한 400에서 500 정도는 그냥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카디악 아웃풋에. 만약 5000이다 그러면 뭐 아니 300 정도? 뭐 300, 400 이런 거이 정도 나오거든요. 나오거든 뭐 공기가 섞여 나오든 뭐라든. 근데 아시겠지만 드레인이 안 되면 이 벤트가 한 2, 30%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컬레터럴 플로우가 그게 다 뭐 아지고스 베인으로 넘어와서 오던 아니면 그 데베시안 베인으로 넘어와서 오던 이걸 뭐 해서 다 LB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LA를 거쳐서 오든 LB로 오든 그러면서 시야 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드레인이 안 되면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 비너스 리턴을 잘 만들어주는 것이 잘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하는 거고 이게 책에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도 리턴으로 제한이 된다. 그다음에 시스테믹과 비너스 블러드 프레셔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환자의 이 자율신경계의 긴장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이게 비너스 드레이지를 늘리거나 또 줄이거나 다양한 플루이드, 바소프레서, 바소달라이트를 투여하여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드레인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환자의 볼륨이 없는 건지는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 뭐 말씀드리지만 이 리저버 레벨만 가지고는 이게 드레인이 잘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 환자의 토탈 바디 플루이드를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에 따라서 지금 그 세포 내외에 그 수분의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첫 번째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볼륨이 아무리 많다고 드레인이 이게 잘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드레인이 잘 되냐 안 되냐 물어봤을 때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체해순환사는 어떤 그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이런 그냥 리저버 레벨의 수치만 가지고 등치가 큰 사람은 볼륨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컬레터럴 플로우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드레인이 잘 되는데 벤트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 컬레터럴 플로우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소아에선 특히나 여러 가지 컬레터럴 플로우들이 많죠. 뭐 마푸카라던가 여러 가지 그 풀마 아테리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컬레터럴 플로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레인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시비입톤의 서큘레이션은 대부분 이제 이런 이 펍셔니스트하고 마취과에서 이게 이제 제어가 되죠. 당연히 이제 그 서전의 이제 어떤 그 캐놀레이션이라던가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거고 그 말이 온라인 하면서 가장 했던 거는 드레인은 이제 심폐기의 영역이 아니다. 이 말이 가장 좀 저는 확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다음에 이제 블러드 플로우가 이게 분포가 됩니다. 카디악 아웃풋이 뭐 만약에 분당 5리터가 간다. 뭐 이러면 이제 이게 그 각 장기별로 분포가 될 텐데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블러드 플로우뿐만 아니라 이제 각 올간의 이 플로우도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뭐 LT 할 때도 펍션을 해주잖아요. 이 바이패스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소라시 게올타 뭐 파샬하든 뭐 저기 할 때도 다 그 각 장기별로 얼마나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스터디에서는 이제 토탈 플로우가 감소함에 따라 이제 노모서미아라든 그리고 또 하이퍼서미아 동안 이 블러드 플로우의 어떤 이런 디스트리뷰션이 그런 어떤 계층 구조가 나타납니다. 계층 구조라는 거는 이게 중요하지 않은 데는 일단 좀 줄이고 중요한 데로 많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계층 구조를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체온 시에 이제 혈류가 재분대될 때 이 체온이 낮아지면 어떤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 뇌라던가 심장이라던가 폐 등 이 혈류가 집중이 되게 되고 말초 조직이나 피부 등은 상대적으로 혈류가 좀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근데 그 심장과 폐에는 또 혈류가 없죠. 이제 왜냐하면 ACC 온을 하게 되면
심장과 폐로는 이제 혈류가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는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는 이제 많이 감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뇌나 이제 이쪽으로 많이 분포가 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혈류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가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구조 이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고. 뇌와 심장이 가장 혈류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간, 신장, 피부와 근육은 이제 혈류가 또 감소하게 됩니다. CPB 과정에서 이제 마취를 하잖아요. 심장 수술 과정에서. 그러면 그 근육 자체는 완전히 이완이 됩니다. 이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산소 소모량 자체가 거의 완전히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혈류가 많이 줄은 피부나 어떤 근육이라던가 이런 것들, 온도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마취를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으로 다 이제 혈류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을 이런 이제 그 생리적인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CPB 중에 저체온 유도 시 장기 보호를 위해서 저체온을 유도하지만 이 혈류 재분배로 일부 조직은 이제 저산소증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장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재가운 시에 혈류가 다시 말초로 확장되면서 이 혈압이 저하되고, 그다음에 부정맥, 그다음에 이런 저산소증에 노출이 됨으로 인해서 이 대사성 산염기, 이제 불균형 등이 이제 또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이 각각의 저기 디스트리뷰션인데, 이렇게 보면은 일단 여기 신PB를 운영하면서 체온 마취도 되고, 이렇게 되면 여기하고 그다음에 이 스킨 뭐 이런 데는 좀 많이 이제 줄게 되겠죠. 아예 이제 심장으로는 거의 이제 잘 못 가고, 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키드니라던가 브레인 이제 이런 쪽이 더 활성화돼서 가게 됩니다. 장도 마찬가지고. 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을 너무 많이 쓰면 이제 이쪽에서 그 플로우가 미세순환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인플라메이토리 메디에이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게 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적정한 이제 플로우를 유지를 해서 각 장기별로 플로우를 유지시켜 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레스트 상태입니다. 이게 쉬고 있는 상태, 레스팅 상태. 운동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플로우가 더 많이 가겠죠. 그런 경우이고. 플로우가 이제 노멀 플로우가 보통 2.2에서 2.4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머슬의 블러드 플로우가 크게 감소를 하게 되고, CPB 과정에서는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이제 플로우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여기 스플래닉이라든가 레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세레브럴 플로우도 이제 감소를 합니다. 이게 플로우가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줄어들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는 겁니다. 장이 가장 먼저 줄고, 그다음에 레날, 그다음에 머리 쪽,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고, CPB가 이제 시작이 되면 일반적으로 인트라베스큘라 블러드 볼륨이 이제 감소를 하거나, 그다음에 SBR이 감소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아까 원인 말씀드렸지만 히모다일루션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원인, 그다음에 펄스틸에서 넌펄스틸로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감소되게 돼서, 그다음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그 미인 BP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미인 스테인 블러드 프레셔가 떨어지게 된다. 초기에는 항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혈압이 잘 안 올라갑니다. 이게 펌프를 딱 스타트하고 나면 뭐 혈액을 넣고 순환시킨 게 아니고, 처음에는 히모다일루션 된 프라이밍 용액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환자의 그 헤모글로빈과 이제 이제 섞이면서 이제 그 SBR이 뚝 떨어지게 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이제 점도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헤마토크릿이 가장 큰 점도를 나타내는데, 이제 이게 뭐 40%에서 거의 25%까지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 이런 문제 점도에 때문에 이제 혈압이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점도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바로 이제 대부분은 뭐 2, 3분 내에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미인 뭐 60에서 80, 요 사이는 다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없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다음에 히모다일루션이 돼서 점도가 떨어졌지만 결국에 심장 수술 자체가 뭐 판막의 문제든 뭐든 간에 뭐 캐비지를 해주든 어떤 문제든 간에 결국에는 이 EF가 떨어져서 이제 EF가 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펌프는 이제 이게 심장은 이제 CPB 과정에서는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충분한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해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혈압은 또 금세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모 다일루션으로 심장 자체의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말초 조직까지 산소, 이 O2의 공급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EF가 떨어지게 되면 그 카디악 아웃풋 자체가 떨어진 거니까. 근데 이제 다일루션을 해버리면 이게 점도가 떨어지면서 이 미세순환이 좋아집니다. 미세순환이 300%까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이게 다일루션으로 인해서. 이게 히모다일루션의 이게 장점이 이겁니다. 미세순환이 이게 좋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 말초 조직까지 이 O2를 공급하기가 이제 원활해진다. 이제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플루이드로 인해서 뭐 다 이거 비스코시티가 이제 감소하는 장점입니다. 이게 단점은 이제 그 미세순환이 장점은 좋아진다는 거. 단점은 또 반대로 헤모글로빈이 떨어져서 산소 전달 자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히모다이루션이. 엄청 많이 들어오시네. 감기가 걸려가지고. 베스큘라 톤도 마찬가지로 이제 당연히 이게 떨어지겠죠. 이게 그 다일루션으로 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 카테콜라미닌 같은 거 뭐 알페니레프린, 뭐 노에피네프린, 뭐 여러 가지 이런 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다 감소를 상대적으로 다 감소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이런 바스큘라 톤 자체가 이제 더 넓어지는 이제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일시적인 하이포서미아의 경우에는 이 펌프에는 혈액을 일반적으로는 요즘은 그 프라이밍에 일반적으로 넣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 계산도 다 하시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이 환자가 뭐 30 몇 프로 했을 때 프라이밍이 얼마를 했을 때 얼마큼 헤마토크릿이 떨어질 건가 이거 계산을 해서 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은 그 혈액이 첨가되지 않는 프라이밍 플루이드로 프라이밍을 시작하고 하게 돼서 이래서 이제 베스큘라톤이 이제 디크리스 되는 거고 그래서 혈압이 또 떨어지게 되는 거고 CPB 초기에는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SBR 자체가 떨어져서 혈압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혈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이 장기로의 그 산소 운반이 잘 되는데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좀 저하가 되게 되고 조직의 산소 공급이 감소하면서 이거로 인해서 또 혈관 반응성이 또 저하되고 그리고 또 혈관 확장이 이제 유도되는 이제 이런 또 결과를 가져온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초반에는 이제 혈압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그 과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폐하가 낮고 칼슘이라던가 이런 마그네슘 레벨이 이 프라이밍 플루이드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지기 때문에 또 이것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혈관의 평활근 수축에 칼슘 자체가 이제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것도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혈관이 이완되고 그다음에 전신 혈압이 이제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 케이스 리뷰 잠깐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칼슘도 좀 줘볼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CPB 과정에서 칼슘 자체를 워낙에도 이미 그 다일루션이 할 때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계속 20에서 뭐 30으로 유지를 하는 게 혈압을 이게 상당히 많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뭐 겪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그래도 이게 어떻게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을 계속 쓸 수는 없거든요. 무한정 수술이 끝날 때까지 바소프레신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거를 끊고 아예 이제 이 DO2 기반 그 DO2 기반으로 하는 펌프를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SBR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이 SBR의 증가를 보면 CPB 동안 SBR 변화에는 이 환자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 리뷰에서 보면 어떤 환자도 뭐 CKD가 다 있고 뭐 이런 환자인데도 혈압 조절은 잘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환자 같이 아예 수술 처음부터 끝까지 안 되는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환자 간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를 판단하기라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CPB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 플로우 레이트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일반적으로 SBR은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그 약도 좀 쓰죠. 뭐 그다음에 쓰게 되면서 얼마 정상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까 케이스처럼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히 증가를 해서 정상으로 가게 되고, 오히려 뭐, 고혈압이 있는, 하이퍼텐전이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점점점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혈압을 떨어뜨려야 되는 이제 뭐 바소 다일레이터를 뭐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이제 반대로 이제 이렇게 흔하기도 합니다. CPB 과정 동안 관찰된 이제 SBR의 증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기인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마이크로 베스큘레이처의 일부 폐쇄, 그러니까 이게 혈류가 이제 균형 있게 가지 않는 경우가 CPB에서 많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일부 폐쇄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 크로스 섹션 에어를 감소하면서 이제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책에 나와 있는 연구 결과들인 것 같아요. 책에 다 나와 있으면. 그다음에 뭐 근데 또 체온을 낮추게 되면 이 혈관이 이제 이렇게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보통 혈관의 압력은 아래 사승으로 변합니다. 혈관이 2배가 늘어나면 16배가 이제 플로우가 증가를 할 거고, 2배로 2배가 줄어들면 이게 16배로 이제 플로우가 더 못 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혈관의 크기를 줄이고 늘리는 게 이게 가장 혈압이 조절이라든가 이게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을 쓰는 거죠. 바소프레서를 이제 쓰게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하이포서미아도 혈관이 이제 이게 줄어들게 되는, 이러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카테콜라민 자체가 이제 점차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번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바소프레신이라든가 엔도스린 이런 엔지오텐신 2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올라갑니다. 점차적으로. 약을 안 쓰더라도 초반에 대부분 한 5분 이내는 다 정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게 안 올라간다면 이제 약을 이제 사용을 해서 해주든가, 아니면 초반에 그거를 견디기 힘들면 초반에 약을 뭐 이렇게 주고, 아예 미리 프라이밍에 펌프 운영하기 전에 뭐 페닐레프린을 쭉 한번 드로핑을 해놓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하이퍼서미아와 이제 헤마토크릿이 또 올라갑니다. 또 이게 왜 올라가냐면 유린 아웃풋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이제 헤마토시 올라가면서 점도가 올라가야 되면서 또 혈압이 상승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머 컨센트레이션, 뭐 체액 이동, 이게 결국에는 혈관에서 간질구액에서 이쪽으로 이제 볼륨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 이 농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니까 헤마토크리트도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물이 빠지니까 이제 헤마토크리트하고 그다음 이제 온코틱 프레셔가 같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일루션 돼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집 컨센트레이션이 안 돼 있다가 이제 뭐 소변이라던가 아니면 해머 컨센트레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물을 빼게 되면 이 안에 상대적으로 농축이 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농축이 되면서 혈압은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을 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을 거고, SBR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뭐 특히나 이제 그런 어떤 수액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 카디오플레직 솔루션을 인퓨전하는 직후에는 SBR이 떨어집니다. 뭐 볼륨 자체가 다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면서 그거를 다 회로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심장을 열지 않는, 뭐 RA를 열지 않는 수술 같은 경우는 이 델리도만 해도 거의 한 1000cc가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펌프. 그다음에 뭐 HTK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000cc가 그냥 다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이런 거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감소가 관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이거를 예상을 해서 이제 뭐 미리 헤모 필트레이션을 한다던가, 뭐 컨벤셔널하게 헤모 필트레이션 한다던가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감소가 되지만 미리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그다음에 뭐 리워밍에서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아까 체온이 떨어진 거와 반대로 이게 뭐 이런 마취라든가 환자의 헤마토크릿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언더라인 디지즈라든가 여러 팩터에서 다양한 순환 반응이 이제 관찰이 되게 되는데, 일단 SBR과 이 미인 아트리얼 프레셔 같은 경우는 초기 이제 동안에는 이게 감소합니다. 초기에는 보통 25도에서 32도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요즘 떨어뜨리는 게 달색 빼고는 거의 없어서 거의 한 34도 마일드 하이포소미아 상태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체온을 올리면서의 혈압 저하는 이게 등락 자체가 그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 요즘은 다이색을 하더라도 뭐 한 26도 정도, 뭐 27도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이런 어떤 리워밍 그 상태에서 이 체온의 혈압의 변화는 이게 크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SBR과 MF 지속적인 감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에올틱 크로스 클램프의 이제 릴리즈와 하트의 리퍼퓨전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리퍼퓨전 인절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이스케믹 리퍼퓨전 인절이가 뭐냐면 그 플로우가 안 가다가 이게 다시 개통이 되면서 이제 인절이가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칼슘이 이제 문제가 돼서 처음에는 이 칼슘이 갑자기 그 허열 상태에 있던 조직에 칼슘이 플로우가 가게 되면서 칼슘이 유입이 되고 이 칼슘 자체가 혈관을 또 이렇게 평형을 수축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게 아예 이 플로우 자체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그 인저리가 발생하게 되는 건 이제 이스케믹 리퍼피전 인저리라고 하는데 그 리퍼피전 과정에서 대부분 이제 발생을 합니다. 이스케믹 타임보다는 다시 혈류가 재개통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에올타도 마찬가지죠. 에올타도 크로스 클램프를 해놓고 다시 풀면서 코로나리도 가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그런 리퍼피전 인저리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카디오플레지아라든가 하이퍼선에 불구하고 이스케믹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메타볼릭 액티비티라든가 어느 정도가 메타볼릭은 그러니까 아무리 그 심장 자체를 카디오플레지아를 주고 그 어레스트를 시키고 온도를 뭐 15도 이하로 이렇게 낮춰놨다 하더라도 그래도 메타볼릭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아주 미미하게.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블러드 같은 경우는 2, 30분마다 한 번씩 주고 뭐 델리도 같은 경우는 90분, 뭐 HD 같은 경우는 뭐 3시간까지 90분까지 3시간인가? 180분 이렇게 이제 준다고 이게 하고 있는데 이 안에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는 메타볼릭이 이제 액티비티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오카디알의 어떤 에너지를 활용이 됩니다. 그 안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온도를 낮추고 중간중간 뭐 그런 얼음 슬러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런 걸 줄이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니가 뭐 다일레이션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리 플로우가 현저하게 증가해서 이제 아티리얼 프레셔가 이제 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라는 건 이렇게 에어타에서 나갈 때 코로나리가 제일 먼저 빠지잖아요. 이쪽으로 많이 이게 확장이 돼서 많이 나가게 되면 일로 가는 자가 줄기 때문에 그 혈압이 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헤모필터도 마찬가지로 이게 서킷 회로에 헤모필터가 빠진다 그러면 이게 에어타로 간다고 하면 이 빠지는 볼륨만큼 혈압은 떨어집니다. 이제 그거 다들 뭐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알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혈압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투가 다 재관류가 되면서 축적된 이제 메타볼라이티스들이 일반 순환계로도 이제 워시아웃이 됩니다. 이게 워시아웃이 되면서 이런 메타볼라이티스들이 이제 어떤 아데노신이라든가 이 SBR을 감소시키는 이제 이런 아데노신이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이 혈압이 이제 일시적으로 또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데노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산소증, 허열, 대사스테로스테론이 증가를 합니다. 이게 보시면 이 가장 CPB 상황에 맞는 거죠. 그 히모글로빈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허열이 될 수 있는 그 찬스도 많고 그다음에 그 어떤 뭐 달색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뭐 아예 펌프 플로우 자체를 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재순환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리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이제 이런 그런 뭐 최악에는 이제 바소플레직 신드롬 같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염증, 인플라메이터리 메디에이터들 이런 것들이 또 그 같이 결합이 되면서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떤 CRF 환자들은 더군다나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이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라든가 이 CPB 동안의 티슈 퍼퓨전의 어떤 적정성 이런 것들은 또 변화가 또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CPB 동안에 이제 카디악 아웃풋과 이 아티리얼 프레셔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유지를 잘 됩니다. 잘 되는데 CPB 동안에 이제 어떤 그 산소의 그 소비가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락테이트가 이 컨센트레이션이 이제 증가를 하고 CPB 이후에 이제 올간 디스펑션이라든
디스펑션의 어떤 그런 에비던스가 이 티스 퍼퓨전이 이제 좀 임페어 될 수 있는 을 이제 시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어떤 티스 퍼퓨전의 체해순환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팩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팩터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팩터들 중에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카테콜람이라든가 뭐 엔지오텐신, 바소프레신, 스론복산, 엔도셀린, 그다음에 뭐 NO 이런 거의 감소로 인해서 이제 이 캐피라리 아테리어 이런 여기 소동맥 관략근들이 이제 컨스트릭션이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혈관을 수축을 조절하는 물질들의 분비가 줄어들면 이 전 무셀 관략근이 수축되어서 이제 미세 혈류가 이제 감소를 합니다. 혈관이 이게 이 혈류가 잘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못 가게 되면서 이제 마갑으로 잘 안 가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이데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데마라고 하는 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혈관과 혈관을 기준으로 서드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의 볼륨이 과도하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건데 이 조직 사이 공간의 액체가 이제 축적이 되면 혈관의 압력이 증가를 하면서 그다음에 더군다나 더 모세혈관이 이제 혈류가 저하됩니다. 이게 혈류가 이렇게 가는데 이쪽 간질구역에서 얘가 볼륨이 증가하면 얘를 누를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눌러버리면 혈류가 이제 잘 갈 수가 없는 이런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이 간질구에게 수분이 증가를 하는 이 부종, 이 상태는 CPB 동안 가장 흔하게도 발생할 수 있지만 또 이걸 잘 예방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컨벤셔널 헤모필트레이션이든 나중에 뭐 울트라 모디파이드 울트라 헤모필트레이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 조직의 부종을 제거를 해주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 미세순환 혈류를 더 증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 림파틱 드레이지가 이제 또 감소를 합니다. 이런 문제가 보통 이게 한 5% 되거든요. 이 림파가 들어가는 게 이게 결국에는 이제 RA로 들어와 한 5% 정도 되는데 이 림파틱 이게 드레이지가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 드레인 자체가 계속 점차 막 줄게 되고 결국에 이 서브티시알로 그 물이 빠져나가는 이제 이런 증상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게 5%라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림프 흐름이 줄어들면 이제 부종이 또 악화되고 이제 조직 내 또 압력이 또 증가를 하게 되고 이 혈류 흐름이 또 방해가 되는 이제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드레이니지가 뭐 이게 림파틱 드레이니지든 아니면 비너스 블러드의 드레이니지든 간에 이게 가장 이제 드레이니지 자체가 이제 중요한 드레인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제 또 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간 쪽에 뭐 아시겠지만 캐놀라가 이렇게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아래에 있을 때 여기 얘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쪽에 엔돌이 거치게 되면 얘가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간 쪽에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럼 간 부전이 이제 간에도 이제 부전이 오게 되는 디스펑션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드레인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 캐놀레이션을 할 때 만약에 SBC와 IBC를 이 바이카발로 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각각 좀 해줬으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쪽에서 드레인 되는 거 한번 확인하고 IBC에서 드레인 되는 거 한번 확인하고 이거를 같이 이제 동시에 캐놀레이션 하고 동시에 드레인을 하면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해서 그다음에 뭐 심장이 크다 그러면 SBC 먼저 하고 드레인을 먼저 시켜서 디컴프레션 시킨 다음에 이제 IBC 보통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해주는 게 가장 캐놀레이션의 캐놀라의 위치라던가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위치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점마다 좀 그거는 성향이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거가 각각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또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또 찾아야 될 겁니다.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탈 바디 플루이드에서 리저버 레벨에 얼마 정도가 드레인이 될 건지 뭐 계산하는 것도 좀 알려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일반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박동성이 사라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사라지면서 이 원래 박동성 펌프가 미세 혈류가 이거 심장이 박동성이니까 혈류가 좋아지는 건데 이게 사라지면서 이 미세혈관의 혈류 분포가 이제 비정상적으로 변하고 결국에는 대부분이 혈류가 조직에 간다는 묘세혈관을 지나서
대사를 통하게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DO2와 그다음에 이제 이 글루코즈를 전달해서 이제 ATP를 만들어내는 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얘기에서. 그다음에 또 이 슬러징이 뭐 이렇게 이게 슬러징 같이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이 하이포소미아로 인해서 이런 슬러징이 발생해서 이제 캐필라리에서 이제 혈류가 저로 뭉쳐가지고 이게 미세 순환이 잘 안 되는 흐름이 저하되는 이제 이런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온도 같은 경우는 그래 요즘은 예전에는 뭐 18도씨까지 낮춰서 뭐 수술 DHCA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했는데 요즘은 뭐 대부분 6도 이상을 다 하시니까 크게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 일반적인 수술도 뭐 소아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도 많이 잘 떨어지지만 성인 같은 경우는 뭐 한 34도, 32도 이제 이 정도에서 마일드하게 아마 보통 유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체온 자체를 그렇게 많이 떨어뜨리진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이 적혈구 자체가 RBC가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혈관에 따라 잘 변형이 돼서 잘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감소를 하면서 이 통과하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또 이 산소 전달이 잘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마이크로하게 어그리게이션이 있는 건데 이게 응집되는 건데 그다음에 이 백혈구가 이제 어드전되고 그다음에 플레틀리트 이거 피브린들이 다 이제 어드전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엔도스리 혈관이 막이 세 개잖아요. 그 가족 내피를 이제 우리가 그 내피 여기에서 모든 대사가 대부분 일어나는데 여기에 이제 막 응집이 생기고 들러붙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크게 그렸지만 이제 아주 모세혈관 자체는 적혈구가 하나로 지나가는 정도의 아주 얇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면 이제 통과가 되기 힘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서 이런 또 이 전신 염증 반응으로 인한 혈관 내피세포들이 이 혈류를 막거나 붙어가지고 들러붙어서 느리게 하는 이제 이런 문제를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포함 또 그래서 약 자체가 바소프레서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이 되는 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피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피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미세순환이 일단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엠볼라이도 마찬가지로 CPB 과정에서는 이 마이크로 엠볼라이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험 데이터도 옥시네이터마다 다 있는데 이게 어떻게든 다 넘어갑니다. 아무리 뭘 하더라도 아예 안 넘어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엠볼라이가 가스라던가 어떤 이런 지방, 그다음에 어떤 셀룰라의 어떤 얼게이티드 응집된 것들 이런 것들이 이게 너무 회로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이런 또 모세혈관을 막고 관료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 CPB 중에 가장 혈액 손상이 심한 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뭐 옥시네이터, 뭐 롤러도 있고 센트리퓨가도 있고 뭐 회로에 뭐 있겠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혈액 손상이 가장 심한 데가 이 카디오토미 석션입니다. 카디오토미 석션에서 이 혈구는 음압에 약할까요? 아니면 양압에 약할까요? 뭐 둘 다 안 좋긴 한데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는 건 이 음압에 훨씬 더 약합니다. 음압에. 그래서 보시면 카디오토미 서커가 컬랩스 되면 이제 쩍쩍 소리 나면서 이제 거기서 혈류가 가장 많이 깨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카디오토미 석션을 잘 이렇게 높이 사용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 에어벤트는 꼭 해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 롤러 있고 이 방향이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순환한다 그러면 이쪽에다가 벤트를 하나 해놓으면 여기는 컬랩스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피가 만약 위에서 뭐 막혔든 뭐 했든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는 컬랩스가 안 되기 때문에 음압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에어벤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이제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에어벤트를 하는 것들이 이런 거를 방지하는데 이제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